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역의 기초에 이어서 주역 8개에 대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우주 만물을 크게 하늘과 땅, 우레와 바람, 물과 불, 산과 연못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서 그들 각각의 사물들이 관계함으로써 벌어지는 현상을 분석해서 그 현상을 우리의 인간사에 접목시켜 앞일을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그런 점에서 주역은 분명 점치는 책, 즉 점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라는 것은 신의 의지에 따라 이미 정해진 운명을 알아내는 것이죠. 오직 신탁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신기가 있는 자만이 점을 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역은 조금 다르죠. 첫째 다른 점은 주역은 이미 정해진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길과 흉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만물이 본래 그러함 혹은 인간 각자의 습에 의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그 인간의 의지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리는 그래요. 그리고 둘째로 이 주역점은 신기로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결국 다 신기가 적용되긴 하겠지만 점쟁이가 아니라도 점을 칠 수 있다입니다. 때문에 율곡이이 선생이나 이황 선생과 같은 대유학자들도 주역에 심취하셨죠. 그 중국의 삼국지 드라마 보면 제갈량이나 오나라 총사령관인 주유 등등이 주역점을 치는 장면이 몇 건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동양사상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기본적으로 이 주역점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시면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이 8개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알파벳부터 공부해야 되죠. 그것처럼 주역을 아시려면 8개의 부호를 아셔야 이 점괘를 해석할 수 있지요. 다만 그 점괘 해석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같은 점괘라도 누가 점을 치느냐에 따라서 그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서 모든 점이 그럴 수 있듯이 이 주역점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가 막 펜티엄을 마구 돌려가면서 자기 상황에 맞는 해석을 찾아야 합니다. 이 8개를 한 괴씩 한 챕터로 나누어서 자세히 다룰까 고민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면 흥미를 잃을 수가 있고 또 하세월이에요. 해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다루어서 이 8개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언제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이후 64개 하면서 그때 설명하도록 하죠. 사실 고생해서 만들어도 보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럼 사설은 이 정도로 하고 8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8개 들어갈 텐데요. 먼저 8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죠. 화면에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태극이 있어서 양기와 음기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이 양기와 음기가 만나서 온 천지 만물이 생겼다입니다. 그러니 그 온갖 만물 안에는 이 양기와 음기가 들어있겠지요. 이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은 형체로는 보이지 않아요. 에너지 같이 기운으로 있는 것이죠.
그 기운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남성스러운 것은 양기, 여성스러운 것은 음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기와 음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자식을 낳듯이 아버지를 닮은 자식, 그리고 어머니를 닮은 자식, 혹은 아버지 반, 어머니 반, 이렇게 여러 성질의 자식이 나오겠죠.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양기와 음기의 성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듯이 음의 기운의 음자는 그늘 음자이고 양의 기운의 이 양자는 태양 양자예요. 해서 음효가 그늘이면 양효는 빛입니다. 요것이 대표적인 성질이에요. 그것으로 연유해서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죠. 음효가 여성이면 양효는 남성. 음효가 부드러우면 양효는 강하고 딱딱하고 단단하고 센 것. 그리고 음효가 안내자, 안으로 수축하는 것이라면 양효는 밖으로 발산하는 것. 그리고 음효가 퇴, 물러나는 성질이 있다면 양효는 진, 앞으로 전진하는 성질이 있고, 음효가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면 양효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음효가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성질이 있다면 양효는 동, 움직이는 성질이 있고, 음효가 지, 땅의 성질이 있다면 양효는 하늘, 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음이 그늘이니까 암자, 어둡다면 양의 성질은 밝을 명, 밝은 성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을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남성스러운 것은 모두 양기이고 여성스러운 것은 모두 음기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매번 이런 양성과 음성을 말로 여성스럽다, 부드럽다, 물러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말이 길고 번거롭잖아요.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부호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의 모양을 따서 음효는 끊어진 선 모양으로 표시하고 양효는 이어진 선 모양으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들이 모두 음이면 양이면 양 하고 한 가지 기운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해가 뜨면 지고 달도 차면 기울듯이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양 속에 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시작되는데 그 또한 음 속에 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쉽게 말해서 씩씩한 남자도 곰살스러운 부분이 있고 얌전한 여자도 날가닥 같은 부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 두 개의 음과 양의 기운이 만나서 그 음양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각각의 사물이 형성되는 거예요.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위에 있는 게 밖을 말하고요. 아래에 있는 건 속, 안을 말합니다. 같은 양의 성질이지만 하나는 겉이 양기로 보이고 하나는 음으로 보이고 이것도 속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겉모습이 이것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모양이 나올 수가 있죠. 즉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직 양기로만 만들어진 이 순양도 없고 음으로만 만들어진 순음도 없다예요. 그러나 아주 태초에 아주 처음에는 순양과 순음이 있었다고 치고 이 순양과 순음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네 가지의 경우를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자식들이 생긴 것처럼 양기인 아버지와 음기인 어머니가 만나서
음과 양이 섞인 자식이 생겼다는 이치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남으로 이 네 가지 자식이 생기는데, 아버지의 순양을 이은 태양의 기운을 가진 아들, 그 다음에 어머니의 순음을 이은 태음기의 딸 있고, 또 아버지의 양기를 받아서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음기를 지닌 소양, 그리고 어머니의 음기를 받아 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양기를 지닌 소음이 이렇게 나온다 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양기로만 이루어진 태양과 음기로만 이루어진 태음, 그리고 겉은 음인데 속은 양인, 양기가 약한 소양과 겉은 양인데 속은 음인, 음기가 약한 소음, 이렇게 네 가지 기운의 사물들을 네 가지 상으로 묶어서 이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상, 사상으로는 이 세상에 많고 복잡한 만물의 형상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즉, 또 다른 자식들이 더 있더라예요. 해서 여기에 천지인 삼재의 도에 착안해서 이 네 가지의 사상을 각각 양계와 음계로 나누어서 8계를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태양의 경우에 본질은 태양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양과 음으로 해서 건계와 택계, 그 다음에 소양도 양과 음으로 나누어서 릿계와 진계, 소음도 위에 양과 음으로 나누어서 손계와 간계, 마찬가지로 태음도 양과 음으로 나누어서 간계와 곤계, 이렇게 8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8계로 세상 만물의 모든 성질을 다 요 안으로 묶어보려니 역시 부족했다 해요. 그래서 다시 이 8계를 각각 음양으로 또 나누어요. 그럼 8, 2, 16, 16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해서 또 그 16개를 또 음양으로 나누어서 32개를 만들어요. 그런데도 역시 부족했어요. 해서 다시 또 이 32개를 각각 음양으로 나누어서 64개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주자연의 이 현상을 이 64개로는 설명이 가능하더라가 되었습니다. 64개는 음양으로 3번 나누어서 효가 6개죠. 그래서 이 작은 효가 3개인 8개를 소성괴라고 하고, 효가 6개인 64개를 대성괴라고 해요. 순서는요, 건괴가 1번이고 2번, 3번, 4번 해서 8번으로 이어집니다. 이 8가지 사물의 모양과 특성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부호라고 했죠. 그 부호를 점칠 때마다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호를 쉽게 보도록 벽에 높이 걸어 놓았다 해서 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8개를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 개끼리 만나는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살펴보시겠습니다. 요 괴의 이름을 건괴, 택괴, 릿괴, 진괴, 손괴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건괴부터 보시죠. 읽어보면 1. 건천, 건사면 있어요. 1. 이게 괴의 번호예요. 1번 해서 건천, 건은 천이다. 이 건자는 이 마를 건자인데 하늘이 텅 비어 있지만 마르다는 의미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고는 습하죠. 건자는 가운데가 해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위안에는 풀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은 새 을자죠. 새, bird. 그래서 초목 사이에서 해가 밝게 비치는 모양과 함께 태양이 새처럼 떠오르는 모양을 그린 모양자입니다. 이 천은요, 그 생명의 기를 주고 땅은
그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사면, 건은 삼연이다 해서 이 세 개의 효가 이어진 선이다 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양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순양입니다. 이 양효의 성질 아까 공부하셨죠? 강하고 세고 단단하고 남성스럽고 그런 양효가 세 개나 있어요. 얼마나 센지 짐작이 가겠죠? 그래서 이 건자는 형체로 보면 하늘이고요. 주장해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볼 때는 이제 상제예요. 그래서 머리죠. 두목. 그리고 쓰임으로 말할 때는 귀신의 귀자예요. 귀와 같이 쓰이고요. 그리고 그 묘한 작용으로는 신과 같다. 그리고 성정으로 성질로 말할 때는 굳셀건을 말합니다. 이 말을 건이나 굳셀건이나 이 같은 발음이죠. 거의 같은 의미예요. 이 건은 만물의 시초예요. 그래서 하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군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로서는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운행은 쉬는 일이 없지요. 불식, 쉬지 않는 그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색으로는 흰색입니다. 그 나머지는 동영상에 음양오행에서 올린 바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세 개의 양효로 이루어진 이 건은 아주 건장하고 굳세고 역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만물의 근원이 되는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순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장해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땅에 비해서 기운이 맑고 가벼워서 위에 위치하고 땅은 무겁고 탁해서 아래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8번 곤깨입니다. 궤 번호는 8번이고 곤지, 곤삼절 그랬죠? 곤지, 곤은 땅이다 예요. 땅곤이죠. 이 곤자를 보시면 왼쪽에 흑토자에다가 오른쪽에 별신자죠. 이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뻗치는 모양 자예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가 뻗치는 땅이라는 거죠. 이 음의 기운이 형체를 이룬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음의 기운으로 이 땅보다 더 큰 것은 없죠. 하늘이 강건한 것이라면 이 땅의 기운은 순함이 지극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도라면 땅은 덕입니다. 순하다, 지극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곤삼절 해서 곤은 세 개의 끊어진 선이죠. 세 개의 음효로 이루어진 괴입니다. 이 성질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그러나 약한 것은 아니에요. 건의 짝으로서 약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것이에요. 건이 뼈나 근육이라면 이 곤은 살입니다. 이 곤은 음의 성향이니만큼 양이 선창하기를 기다려서 화답하는 이 음이 먼저 났으면 어지러워지고 이그러지고 그래서 뒤에서야 떳떳한 순하게 따르는 것이 이 곤깨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쌓는 것으로 자연물로는 땅이고 집안에서는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수하며 헌신하는 상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기운을 주면 땅은 만물을 생성하는 공을 이루어서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주리라고 합니다. 천은 의로움을 주장하고 음은 이로움을 주장합니다. 동물로는 건깨가 말로 표현하는 것에 반해서 이 곤깨는 소의 성질이 순하고 또 특히 암놈은 아주 지극하게 순하기 때문에 암소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순하게 꾸준히 걸어가는 암말로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건은 큰 것을 대표한다면 이 곤은 지극함을 강조합니다.
만물이 건에 의뢰해서 시작을 하고 곤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죠? 그래서 건께는 강건, 중정, 순수를 얘기해요. 강하고 아주 굳세고 가운데 처하고 정 바르고 아주 순수하고 이런 것이 이 천의 의미고요. 땅의 도는요. 포용할 함, 그 다음에 너그러울 홍, 밝게 빛날 광, 넓고 두터운 도로 곤의 도를 말합니다. 이 곤의 체는 유순하지만 좀 조급하다, 인색한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워내려면 인색하지 않을 수 없죠. 순하거나 인색하거나 이런 것은 곤께로 해석해라 해요. 그 다음에 2번 태를 보시면요. 태택, 태상절 해서요. 이 태는 이제 기쁘다는 의미인데요. 이 택계는 연못택, 연못이다 해요. 연못에 졸졸 흐르는 소리를 기쁠 태로 보았습니다. 태상절 해서 이 택계는 상, 맨 위에가 절, 끊어졌다 해요. 소성계는 이 삼효 중에 음효가 됐든 양효가 됐든 하나인 효가 주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음효가 주효가 됩니다. 이 음효가 맨 위에 있어서 속의 성질은 양의 성질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유 내강형입니다. 바깥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은 강한 상이에요. 그리고 또 요 모양이 연못 파인 것처럼 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위에는 음이고 아래는 강하잖아요. 이 음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이 음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래 막강한 양의 기운이 막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물이 이 단단한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겉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라 연못택이라고 했습니다. 요 음효는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아래에 강한 두 양효가 올라오고 있어서 양기운에 밀리는 그런 음기운이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집안으로 보면 삼녀에 속합니다. 막내딸은 위로 엄마 아버지며 오빠 언니가 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죠. 때문에 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사에 걱정 없이 기뻐하는 막내딸의 기쁨의 조잘거림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못은 졸졸 흐르면서 만물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해서 몸으로는 입이죠. 그 다음에 동물로는 양인데요. 일반적으로 양은 순한 동물로 알고 있지만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그래서 양을 뒤에서 몰면은 잘 가지만 앞에서 양을 몰려고 하면은 당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태의 겉은 순하지만 속은 고집이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음효가 두 양을 이끈다 해서 무리지어 다니는 양이라고도 합니다. 오행상으로는 금인데 가운데에 양의 그 강함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상이고요. 또 음효가 바깥에 있어서 남을 대하는 것에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때문에 기쁨의 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리께 보시면요. 괴 번호는 3번이고 리화, 리중절 해서요. 리께는 화, 불이다 예요. 요 부호는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리중절, 리께는 중, 가운데가 절, 끊어졌다 예요. 선이 끊어진 음효가 가운데 있고 위아래 양효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리허중이라고도 합니다. 가운데 음효가 두 개의 양효를 갈라놓고 있죠. 음효가
양효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남자에 둘러싸여 있는 여자의 모습이죠. 이 리자는요, 헤어질 리, 이별할 때의 리자죠. 예, 그러나 이별한다는 것, 떨어진다는 것은 또한 그 반대로 붙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죠. 이 음이 양에 붙는다는 거예요. 불은요, 물처럼 한 줄기로 가지 않고 사방으로 튀어서 붙지요. 그래서 불 붙는다 그러잖아요. 요 하나의 음이 위에 양효와 붙고 또 아래의 양효와 붙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붙는다는 의미의 리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집에 한 여자와 두 남자가 살면요. 남자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끝나죠. 같이 한 집에 살 수 없어요. 이 여자가 요 음이 위에 양과 만나고 아래 양과 만나고 같이는 못해요.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떨어질 리예요. 그러나 또 그렇게 붙기 때문에 붙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로는요, 불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불처럼 따로따로 붙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만물에 어떤 것도 붙어있지 않은 물건은 없죠. 마치 해와 달이 하늘에 붙어있고 또 오곡백화가 땅에 붙어있는 것처럼 다만 바른 것에 옳은 것에 붙어야 형통하겠죠. 이 화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 충만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상이죠. 그래서 겉은 아주 양기로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는 그런 상입니다. 위아래로 이 움직임이 강한 이 양이 수축하려고 하는 성질을 지닌 이 음에 잡혀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 음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발휘하게 되는 때문에 밝고 화려한 그러나 그 속은 어두운 그런 상입니다. 가족으로는 둘째 딸입니다. 이 불처럼 성질은 아주 화려할 여자가 되고요. 색은 적색이 되겠고요. 밝다 해서 몸의 신체로는 눈을 말하고요. 그리고 동물로는 밝고 화려하지만 겁이 많은 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진깨입니다. 진뇌, 진하연 해서요. 진뇌, 진은 뇌이다 예요. 진은 우레 상이다입니다. 그리고 진하연, 진은 하연, 아래가 이어져 있다. 그죠? 위에 두 개는 떨어져 있고 아래는 이어진 선이에요. 주효는 하나인 효가 주효라고 했죠. 한 양이 두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양효는 올라가려고 하고 이 음효는 내려가려고 하죠. 근데 이 양효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음이 못 올라가게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이 양효가 음의 기운에 반발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레와 같이 폭발적인 대응하기 때문에 그때 이 성질은 움직임이 됩니다. 그런데 동깨라고 안 하고 진깨라고 하는 이유는 이 움직인다는 의미의 동자 속에는 그 뭔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진자는 그 움직이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떨쳐 일어나는 상이 있기 때문에 진자를 썼다고 하네요. 이 진동하는 것으로는 우레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진은 벼락의 상을 말합니다. 진깨는요,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건과 곤, 하늘과 땅이 첫 번째로 만나서 낳은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치면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신체에서는 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로 봐서는 용인데 이 용이라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음효 속에서 억눌려 있던 양효가 솟구치듯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모양을 따서 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손깨입니다. 손풍, 손하절 해서요. 손풍, 손깨는 풍, 바람이다. 공손할 손자죠.
요 손께는 주효가 맨 아래 음효지요. 이 음효가 막강한 양강의 기운 속으로 들어갈 때 마치 바람처럼 숙여서 들어간다는 의미의 손께예요. 손하절, 손께는 하절, 아래가 끊어졌다. 아래가 음효이다예요. 손께는 한 개의 음효가 두 개의 양효 아래 있는 거죠. 음효의 유가 이게 바깥이라 그랬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요 안에,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성질이 유약해요. 그리고 이 음효는 내려가려고 하고 양효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내려가려고 하는 이 음효가 이 양기운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효가 두 개죠. 맨 위에 있는 양효까지 그 힘이 미치지 못해요. 음기운이 크지 못해서 요 한 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양에게 굽힙니다. 그래서 공손할 손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공손하게 굽히고 들어가게 되죠. 이 두 개의 양이 있는 곳에 이 유약한 음효가 들어갈 때는 굽히고 들어가야 용납이 되죠. 음의 그 순함으로 양을 따르기 때문에 어디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성질을 취해서 자연물로 바람이라고 한 것이죠. 바람의 속성은 손, 공손한 손께의 성질이 있어서 어디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지요. 이때 따라가야 돼. 올바른 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양의 강함을 지닌, 그리고 중, 정, 가운데 중자, 올바른 정자. 그래서 양강 중정한 대인을 따라야 옳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식구로 봐서는 엄마 아버지와 오빠 밑에 있는 음효예요. 그 음효의 부드러움으로 위의 막강한 양강에 순종하는 형상으로 첫째 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정강이 고자를 쓰는데요. 정강이라는 것은 발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해서 그 장남이 몸의 발이라면 장녀는 정강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닭으로 보았는데요. 닭은요, 또 꽃교하고 울기 전에 먼저 이 날개를 쳐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일으키는 동물 해서 닭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닭의 상징이라면 그 빨간 벼슬이잖아요. 아래 음효와 가운데 양효는 서로 음양의 조화로 사이좋은 관계를 보이는데 그 위에 양효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꼭대기 하나 남은 양은 빛이죠. 그것을 닭 머리 위에 그 빨간 벼슬이라고 해서 손께의 동물을 닭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은 들어가는 성질이 있지요. 두 양이 고기압이라면 이 아래의 이 음은 저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그 기압의 차이로 바람이 생긴다. 그리고 그 바람이 온 사물을 다 뒤흔들어 놓을 때 그 만물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지닌다 해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깨 보시면요. 이 감깨는 괴의 번호는 6입니다. 감수, 감중년, 감수, 감은 물이다 해서 이 감은 웅덩이 감자고요. 이 물수자죠. 이 감깨는 물을 말한다 해요. 그리고 부호 모양은 감중연해서 이 감깨는 중, 가운데가 연, 이어졌다 해서 가운데 양효고 가상의 음효죠. 항상 요 써 있는 것은 하나인 효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깨는 가운데가 양효다입니다. 가운데에서 먼저 시작하는 그 상이 물이다예요. 두 개의 음효 사이에 하나의 양효가 빠져 있는 상이에요. 가운데에 양기운이 가득 차 있는데 음효로 포위되어 있죠. 이 양효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양은 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음은 허하기 때문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의 두 음이 이 실한 양의 의지에 있기 때문에 이 양이 결과적으로 두 음에 빠져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빠질함, 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험난하다. 그러나 험함에 빠져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양효가 진실하고 또 물이라는 성질이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믿음이 있다. 그리고 물은 겉은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속은 강력한 그 생명력을 띠는 존재다 해서 생명의 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양효가 주변의 음효를 동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한 줄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킬 수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께는 한 여자의 두 남자일 경우에는 이 음효가 각각의 양효를 따로따로 만나지만 양효가 하나 있고 음효가 둘일 경우에는 같이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의 두 여자가 사는 형상으로 지켜나가는 경우에요. 밖은 허하고 가운데는 실하기 때문에 만물을 윤택하게 해서 장남이 우르릉캉캉 해서 이룬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켜나가는 이남의 성질을 지닙니다. 그래서 지킬 수의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신체로 봐서는 귀에 해당하는데 귀, 듣는다. 귀가 얇다는 말이 있죠. 빠진다는 의미와 연결해서 귀가 얇아서 양효가 음효에 빠지는 그런 의미로 귀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간깨를 짐승으로는 돼지로 봤는데 간깨는 요 맨 위가 음효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온순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강한 양효가 있죠. 돼지 멱다는 소리 한다 그러죠. 돼지가 한번 성질이 나면 안에서 강력한 기운을 뽑는다라고 해서 이 간깨를 돼지로 보았습니다. 또 만물 중에 돼지는 어리석은 동물로 치는데 돼지가 물에 빠진 형상으로 보고 있어요. 양이 그 당기는 성질을 지닌 두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험난을 겪는 그런 상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간깨입니다. 간산, 간상연에서 간산, 간깨는 산을 말한다. 이 산은 이 평지에서 솟아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두 개의 이 음효는 이 평평한 평야를 말하고 한 개의 양효가 우뚝 솟아있는 산이라고 한 것이에요. 간상연, 간깨는 상, 위가 연, 이어져 있다. 하나의 양효가 위에 있어요. 양은 움직여서 위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꼭대기까지 다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것이 없어서 멈춰 있는 상태고 또 요 위에는 양효와 아래 음효는 음양의 조화로 서로 당기는 건데 한 양이 두 위에 있기 때문에 음효가 양효를 올라가지 못하게 잡아당기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위에서는 그치고 있고 아래는 잡아당기는 그것을 간깨라고 한다 해요. 이 간이 멈춰 있다는 지의 성질이 있는데 지산이라고 안 하고 굳이 간산이라고 한 것은 이 지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 멈춰 있다는 뜻이 있을 뿐인데 이 간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그 상태에 편안하고 그리고 견실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지자를 안 쓰고 간자라고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아래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서 맨 위에 이르렀고 이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 나아가지 않음이 힘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편안하게 그쳐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면 어떤 욕심에도 움직이지 않음을 말하거든요. 때문에 이 효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멈추고 있는 상이에요. 장남과 차남 두 형이 이룬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상태,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간깨의 상이라고 하죠. 멈추고
나아가고 하는 것이 각각 때가 있는데, 이 간의 뜻은 멈춤이지만 그쳐야 할 경우에 그쳐 있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편안한 것. 이것이 분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계를 독실하다. 광명의 뜻이 있다고 풀이합니다. 평정한 속성으로 멈추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봐서는 손인데요. 우리가 손살이 친다고 하죠.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과 같은 의미로 동물로는 개입니다. 개하면 굉장히 싸납게 지저대는 것이죠. 그 지저대는 것은 멈추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요. 개가 지저대는 거 보면 굉장히 싸나운 것 같지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온순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은 음효로서 온순하고 바깥의 기운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동물로는 개입니다. 이상으로 팔계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는데요. 이 팔계는요, 복희씨라는 인물이 만든 거예요. 이 복희씨는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용의 몸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어요. 성씨는 풍씨이고요. 이 동이족의 공동 수령이었고요. 150여 년간 재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물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가축들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검고를 발명했다고 하고 또 그 가변이라고 하는 곡을 창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오늘 우리가 공부하실 팔계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문화의 창조신으로 알려져 있죠. 또 다른 이름으로 가축을 길러서 포주간을 세웠다고 해서 이 주방포자에 희생소해서 포이시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럼 주역 8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계는요. 3효가 양효로 되어 있어서 강건하고 굳셈입니다. 하늘이죠. 집안으로 치면 아버지가 되고요. 몸으로 치면 머리, 짐승으로 치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택계는 연못의 형상을 말합니다. 음효가 아래 막강한 양효 둘을 거느리는 형상으로 기쁨을 말합니다. 기쁘다 보면은 손해보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훼손의 의미도 있고요. 집안으로 치면은 막내딸 삼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로는 입을 얘기하고요. 동물로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께는요. 리자는 이별할 때 리자죠. 음효가 사방의 양과 붙는 상태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밝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식구로 보면 이녀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밝음이라는 의미로서 신체로는 눈에 해당됩니다. 동물로는 밝고 화려하지만 겁이 많은 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께는요. 양효가 위로 두 개의 음효를 만나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우레와 진동으로 보았습니다. 이 진께는 건께와 곤께의 첫 만남에서 만들어진 궤로 장남의 성질입니다. 신체에서는 움직임을 상징하는 발이 되겠고요. 짐승으로는 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께는요. 바람처럼 숙여서 들어간다는 의미의 손께예요. 식구로 봐서는 첫째 딸, 장녀이고요. 몸의 정강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닭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간께는 가운데 양효를 중심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양효가 음효에 빠져 있다. 식구로 보면 이남이고요. 신체로 봐서는 귀라고 보겠습니다. 짐승으로는 돼지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께는요. 멈출 간자죠.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산을 의미하는데요. 식구로 봐서는 막내 삼남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봐서는 막고 있는 손입니다. 동물로는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곤께는 음효 3개로 이루어진
순함을 가진 개입니다. 순하기 때문에 인색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봐서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로 보았고요. 또 아기를 배에서 낳는다 해서 몸으로 봐서는 배입니다. 네, 그리고 짐승으로는 소입니다. 네, 이상으로 주역 8개 정리해 봤습니다. 좀 부족한 듯한데 자꾸 시간이 가서 아쉬운 대로 올려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것이 8개의 설명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을 이 8개의 궤 안에 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익혀보시면 8개의 성질이 나름대로 각각의 이미지로 떠오르실 거예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주역 8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예, 그럼 모두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